오른 지수만 믿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8000선 회복에 이면에 있는 종목 양극화부터 반도체 소부장 확산, 레버리지 자금의 위험, 중형 실적주 순환매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핵심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느냐입니다. 코스피는 8123.62로 4.63% 상승했고 코스닥도 1029.05로 3.22%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장 전체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인사이트에서 집계된 52주 신저가 종목은 1763개로 신고가 종목 1508개보다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는 8000선을 회복했지만 상당수 투자자의 계좌는 지수만큼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일부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스피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전체를 추격하기보다 실적 전망과 자금 유입이 함께 개선되는 종목을 골라야 하는 장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반도체 상승세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이 상승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전공정 장비와 부품 기업을 포함한 소부장까지 외국인 매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반도체 생산량이 늘거나 공장이 새 장비를 도입할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제품 가격 상승에서 판매량 증가와 설비 투자 확대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반도체 섹터는 최근 한 달 동안 22.79% 상승해 가장 강한 상장지수 펀드 섹터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면 장비와 부품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고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부장 종목이 같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 상승이 실제 수주 증가나 이익 전망 상향보다 빠르다면 이번 순환매는 단기 자금 이동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투자 계획, 신규 수주, 영업이익 전망이 실제로 좋아지는 기업과 기대만 앞선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자금의 레버리지 쏠림입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는 최근 한 주 동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약 2조 6,700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신 흐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을 직접 사기보다 단일 종목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까지 매수가 확대됐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움직임을 2배나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예상대로 빠르게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속도로 확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사가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 즉 보유 비중을 다시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승장에는 추가 매수가, 하락장에는 추가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적 거래가 현물과 선물 시장으로 전해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 등락이 실제 업황 변화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과 신용거래 반대 매매가 동시에 발생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연쇄 하락도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배율을 맞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횡보장에서는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출발점으로 돌아오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대형 기술주에서 중형 실적주로의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는 한 업종에서 수익을 낸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는 이달 미국 중형주가 1.91%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4.02%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통방산보안과 반도체 소부장처럼 변동성이 비교적 낮고 실적이 확인되는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견고하더라도 언제 상승 흐름이 꺾일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자산가치가 높지만 주가가 눌린 지주사나 수주가 증가하는 기업으로 투자 대상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덜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통주는 소비 회복, 방산주는 수주와 수출 계약, 보안주는 반복 매출과 기술 경쟁력, 지주사는 자산가치뿐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볼 위험 요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은행이 추가 긴축 신호를 보내면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빠르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파적이라는 말은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제공된 시장 데이터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5%, 기준금리는 3.63%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8, 전년 대비 상승률은 4.17%로 제시돼 있어 물가 부담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중동 협상이 어긋나 유가와 환율이 다시 오르면 외국인 수급과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20.21원으로 0.61%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방향 전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송전망 지연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4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이 막혀있다는 소식도 장기 설비 투자의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업황이 좋아도 전력망과 공장 건설이 따라오지 못하면 투자 일정과 장비 발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코스피 8000선이라는 숫자만 보고 지수를 추격하지 마세요.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반도체 소부장과 수주 소비 가격 개선이 확인되는 중형주를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기적인 반도체 업황과 단기적인 레버리지 수급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가격대를 나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핵심 자산이 아니라 손실 한도를 정한 단기 전술로 제한해야 합니다. 전체 투자금에서 비중을 작게 두고 급등 뒤에는 일부 이익을 확보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 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계자 발언 이후 외국인 매매, 엔화와 원화,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수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신고가 종목이 늘고 신저가 종목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상승 범위가 실제로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 자체는 강하지만 지수 내부의 양극화와 레버리지 위험도 동시에 커진 구간입니다. 지수보다 실적을, 기대보다 수조와 이익을, 높은 배율보다 감당 가능한 손실 범위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계속 확인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